안녕하세요, 여러분. 효천고 3학년 화법과 작문 문학 파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입니다.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에 그 당시 일어났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작품을 많이 썼던 작가인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배울 작품의 주제도 보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부조리에 근데 결국에는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삶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소시민적 삶, 그런 태도에 대해서 자기가 반성하는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강의를 조금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의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라고 했어요. 일단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가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시적 화자가 오늘 시의 소재로 삼은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조그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지금 제가 적어 놓았죠. 이 시의 작가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라는 구절에서 보이지만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 권력자들이 부정부패와 부도덕성을 뭔가 지니는 모습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는 사실은 분개하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저 뭔가 어떤 권력층에서의 일어나는 아주 나쁜 면모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는 모습, 그런 자신의 분개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옹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게 아주 스스로가 되게 못나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화자가 분개하는 대상인 비본질적인 것은 파란색 글씨로,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은 뭔가 더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하는 이 사회의 부조리한 것, 즉 본질적인 것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두 번째 연입니다.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그 작품이 창작되었을 당시에 이렇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 들에는 그렇지 못하고, 어때요? 제가 파란색으로 줄을 그어놨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라고 해서 물어보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어때요? 이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자조적인 독백을 좀 이렇게 의문형의 어미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독자로 하여금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조금 반성하고 성찰하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이걸 읽으면서 나는 어땠지? 나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 혹은 무관심하지 않나? 라고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한다는 겁니다. 또 봅시다.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그냥 예전부터 나는 이렇게 아주 소시민적이고 비겁한 삶만을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해서 자신이 겪은 일화를 제시하면서 나는 정말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그러니까 간호사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고 있는 나를 보고 왜 경찰이 되지 않고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아무래도 이 시의 화자는 아주 이럴 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방금 위에서 말했던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래서 계속 어떤 비본질적인 일에만 매달려서 정작 본질적인 사회의 문제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지기만 하는 무기력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또 말을 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이래서 왜소한 자기 자신을 되게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상도 사실은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적어놓은 부분에서의 이런 분홍색 글씨는 화자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정서 또는 태도를 가지고 혹은 평가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이라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촉각적 심상도 사용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문제집들을 찾아봤을 때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만의 감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라고 해서 비켜 서 있는 모습은 결국에는 사회적 불의에 대응하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절정 위에 서 있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비판과 저항의 한복판이라고 참고서에서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절정 위에 서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의 위에 있는 어때요? 뭔가 소설을 시대를 반영한 내용을 써서 아무튼 잡혀간 소설가라던가 아니면은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뭔가 시위를 벌이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아마 절정 위에 서 있는 삶이라고 할 것이고 그에 비해 어때요? 그런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사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침묵을 하는, 그치? 외면하는 이런 화자의 모습은 비켜서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자기 자신을 되게 지금 보면 비겁하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더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라고 해서 강하게 항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표현을 쓰고 있고요. 보면 어때요? 이발쟁이에게 반항을 하고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만 반항을 하고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뭔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렇게 세모인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들, 그쵸? 이런 사람들한테만 괜히 화풀이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습지 않느냐 이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은 아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3개가 있길래 다 가져와 봤어요. 스스로를 모래, 바람, 풀보다 못한 존재로 자조하고 있고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계속 뭐라 그래요? 자조적인 독백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해서 자조의식의 지속성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뭔가 반성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뭐 사회 부조리에 뭐 더 열심히 저항하겠어. 내가 작가로서 뭐 어떤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쓰겠어라는 어떤 의지를 다지는 그런 모습은 이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의 소시민적인 모습을 탓만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품을 보았고 문제를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라는 의문부사를 사용한 물음의 표현으로 시를 시작한 것은 붕괴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약간 자기가 깨달아가는 과정은 아니고 이미 어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사람은 자기 객관화를 사실은 잘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나는 뒤에 열거되는 여러 가지 행위의 주체이면서
어때요? 뭔가 옹졸하게 분노하는, 분개인가요? 이게 분개하는 행위의 주체이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성하는 주체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 조그마한 일은 부정한 권력의 전횡을 상징하는 왕궁의 음탕과 대조되는 말로.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소극적인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죠. 약자들에게 분개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배타와 한정의 의미를 드러내는 보조사 만의 사용은 자신의 분개가 제한적이고 선택적이라는 점에서, 그쵸? 그래서 본질적 문제는 외면하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뒤에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는 작품이 창작되던 1965년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군사 정권을 통해 새로 권력을 잡은 세력은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빌미로 자유와 민주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억압하였고, 뭔가 중요한 사안들도 반대하는 이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권력층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 강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대부분은 대개 침묵하는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시적 발상이 된 거겠죠? 그럼 1번 보겠습니다.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붙잡혀간 소설가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정의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게 된 이에 해당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정 위에 서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권력층이 자유를 이행하려는 소수를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일방적 의지로 원란 파병을 강행했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서 되게 자조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포로 수용소에 제14야전병원에서 정보원이 했던 말은 화자에게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 중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를 지은 거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4번. 화자는 자신이 사회적 이슈에 침묵하는 일상을 영위하는 것을 두고 절정위가 아니라, 그렇죠, 비켜서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5번. 화자는 바람아 먼지야 풀아 라고 호명한 대상에게 나는 얼만큼 적으냐 라고 물음으로써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 같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그냥 잘 보면 아실 텐데, 자, 시대상이 반영이 되어 있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리는 일을 통해 이렇게 서로 종류가 다르다는 차별적 인식이 당시에 있었고, 오늘날의 뭔가 상황과 비교해 봄으로써 수준이나 화폐 가치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문학 작품의 창조적 감상인가? 이래가지고 그냥 2학년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의 의미를 뭔가 자신만의 관점에서 새롭게 감상해 보자라고 하는 학습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문제화 시킨 것 같아서 좀 잘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험 범위에서의 마지막 작품은 영상으로 대체를 할 거고요. 나머지 진도가 안 나간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